선생님, 그 선조들이 즐겨 드시던 청주를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 만드는 방법을 좀 한번 음, 알려주세요. 임금님께서도 청주 식초를 드셨다고 음, 하더라고요. 임금님 뵈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조상님들은 쌀을 이용해서 만들어 드셨잖아요. 그럼 이제 쌀을 드실 때 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귀한 곡물이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실제로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 드시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양반 계층에서 이걸 만들어 드셨는데, 양반들은 또 이렇게 쌀이 또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풍부하니까 이분들은 술을 먹어도 가장 고급스러운 술이 어딜까라고 해서 골라 먹었던 것이 맑게 뜬 청주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 그다음에 이제 맑게 뜬 것을 술을 재우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탁주가 되죠. 이것은 이제 그 밑에 하인들도 먹고 이렇게 먹고, 또 나중에는 그 술을 다 먹고 나면 지게미를 이용해서 일반 저 아래에 있는 하인들이 또 거기에 물을 줘서 막걸리를 만들어 먹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홍주를 가지고 만든 술이 가장 고급 술이었을 거고, 그러면 고급 식초는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니토토 청주를 이용해서 만든 식초가 가장 고급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궁궐에서 쓰는 식초는 홍주를 이용해서 만든 식초였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직접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초를 한번 청주를 가지고 식초로 만드는 방법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청주를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먼저 준비물들은 여기에 제가 지금 오늘은 유리병을 준비해 뒀습니다. 근데 꼭 유리병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용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공부한다는 개념에서 지금 사방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용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스테인리스 통이든 플라스틱 통이든 어떤 용기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물론 특정 회사의 상표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청주를 한 병 준비해 뒀어요. 이게 청주인데 이게 청주가 700ml거든요. 700ml. 알코올 도수는 약 13도 정도 되는 청주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 700ml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350ml 정도를 준비해 뒀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레시피 강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부득불 레시피를 기억해 주셔요. 700ml의 청주에 350ml의 물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초, 씨앗이 되는 식초인 시초를 350ml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준비해 뒀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진다면 2대 1대 1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천과 고무줄을 준비해 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주를 먼저 준비한 용기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부어주실 때 이걸 뭐 조심스럽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흔들면서 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품이 생기죠? 이 거품들은 곧 산소가 안에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자, 물 350ml를 그대로 역시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술에 지금 물을 부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알코올 도수 13도짜리가 약간 떨어졌겠죠. 물을 탔으니까. 물탄술이니까. 자,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요. 그러니까 비율을 13도짜리를 물을 탄 이유가 10도 이하로 떨어져 주기 위해서 물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식초를 만들 때 알코올은 6에서 10도짜리 알코올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 9도 정도 되는 지금 알코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들이 뭘만 넣어주면 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식초 만드는 글자를 기억해 보실까요? 항아리에 술을 담아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뜨거운 살며시만 올려주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저희들이 오늘은 그만 놔둬도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초를 넣어 보겠습니다. 시초라는 것은 이 안에 균이라고 했죠. 근데 식초병을 제가 지금 이렇게
딸 때 보니까 식초병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찌그러져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이 안에 균이 들어있죠. 초상균이라고 하고 있는 균이 들어있는데 이 균은 산소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균이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 들어있던 산소를 이 친구들이 다 먹어치우니까 그 부피만큼이 그대로 줄어들어서 통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찌그러지는 것은 안에가 초상균이 현재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따서 그대로 식초를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초를 넣지 않아도 식초가 만들어지나요? 예, 만들어집니다. 근데 넣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자연 상태의 균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집에 되게 초상균이 많이 산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근데 어때요? 저희들이 식초를 넣어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균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식초가 아주 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술을 넣고요. 술을 알코올 도수를 10도 이하로 맞춰줬고요. 그러기 위해서 물을 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초를 부어줬습니다. 그러면 식초는 초상균이 살아있는 식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양조 식초를 사시면 안 되겠죠. 오래된 식초도 안 됩니다. 식초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는 살균을 않은 식초를 부어주시면 식초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했죠? 공기가 통하도록 뚜껑을 살며시 올려놓고 21일을 기다리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 천으로 덮겠습니다. 천으로 덮고 혹시라도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도록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두면, 그리고 뭘 하시면 된다고요? 21일간만 기다리시면 식초가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지금부터 제가 그 책자에 보시면 47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 이 발효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4, 5일이 지나면 이 이후에 막이 생깁니다. 뭔가가 떠있는 듯한 느낌이 생기면서 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막을 젓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저어주시면, 깨주시면 됩니다. 깨주시고 또 놔두시면 또 막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깨주시고요. 이렇게 하기를 21일을 하면 요게 청주식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균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식초가 다 됐다고 해서 초상균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대로 초상균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식초를 더 많이 만들고 싶다 하면 이 자체가 식초가 되는 거죠. 식초로 드시고 싶으면 이대로 놔두셨다가 20일 만에 이걸 드시면 돼요. 드시기 전에 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생겨 있을 테니까 우리 채반 같은데 면포를 놓고 걸러서 드시면 되고요. 또 이 식초를 더 만들고 싶다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요령으로 여기다가 술을 더 부어주시면 그때는 식초를 넣을 필요가 없죠. 술과 물을 비율에 맞춰서 또 부어주시면 이 자체가 식초가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주 식초 만드신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더 늘리시지 않겠다 그러면 술 700ml 청주에다가 물을 350ml 붓고 식초를 350ml를 부어놓고 뚜껑을 천으로 덮어놓고 21일간 놔두시면 식초가 된다. 식초 만들기 참 쉽죠?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식초 만들기 참 쉽다라고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즉시 마트에 가셔서 청주 한 병을 사다가 만들어 보시면 임금님이 드실 만큼의 정말 향과 맛이 뛰어난 식초가 21일 후에는 만들어질 겁니다. 참 이걸 어디다 보관하느냐고요? 보관하실 때는 집안에 따뜻한 곳, 햇빛에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가급적이면 따뜻한 곳에 놔두시면 21일 후에는 식초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선생님, 책에 보면은 통을 먼저 살균을 좀 해줘라 라고 돼 있는데 살균을 선생님은 않고 하셨잖아요. 안 해도 되나요? 예. 술과 식초를 만들 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살균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깨끗이 이 통을 씻어놨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술을 만들 때는 효모라든가 이 균들은 굉장히 다른 균에 취약하지만 식초의 초상균은 어떻게 하죠? 살균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균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굳이 살균을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깨끗이 통을 씻은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시초를 이제 그 집에 없으면은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시초는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시초를 판매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장인분들이 판매를 하시면 오래된 식초를 살균하지 않고 주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식초로서의 어떤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식초이기 때문에 균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고요. 시초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식초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식초몰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식초몰에 가시면 제 기억으로는 이 350ml 한 병씩을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곳에서 오늘 교육을 위해서 한 병을 구입해 왔습니다. 한 병을 식초몰에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구입을 안 하시겠다 한다면 주변에 식초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식초 만든 지 얼마 되지 않는 것들, 최소 6개월 이내의 식초가 있으시면 그걸 한 병을 얻어다가 쓰셔도